자, ERP 회계 인사 컨설팅 자 15강. 자, 여러분들 자 들어가시는데 제 밑에 여기 좀 주소 있죠? 여기 지금 제 카페 주소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카페에 등록하셔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5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ERP,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정보 등록에 회사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시스템 환경 설정, 사용자 권한 설정 이렇게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관리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기초정보관리에 자 먼저 첫 번째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로 구분된다. 일반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거래처는 1번 일반 하고 개인이 거래는 3번 주민으로 선택한다. 자, 금융거래처의 일반 사용카드,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리가 8 카드사로, 법인카드는 9 신용카드로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를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가 여기 등록된 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 등록하셔서 일반 거래처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내가 먼저 다 입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수기로 다 입력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원하신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이 DB를 내가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전자 거 여러분들 보시면 동양전자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이 노란 것은 무조건 쳐야 되는데 우리가 허연 것은 동양전자가 자동으로 여기 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시고 수금거래에서는 동양전자가 자동으로 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세금서 반영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전자신고 미반영이라고 나왔습니다. 미반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어진 대로 미반영이면 미반영으로 하시면 돼요. 반영이면 반영이면 상관없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자생에서 여부에서는 당연히 반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반영, 미반영은 알고만 계셔라. 이해가 됐습니까? 알고만 계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래 시작일은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날짜로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벼놓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벼놓고 아니면 9999년 12월 30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다 지우고 여러분들 거래 시작일도 지우시고 거래일도 없애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용자에서만 사용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넘어갈게요. 동국증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 반영이면 반영, 미반영, 미반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뜻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경인산업 것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반영했다 미반영 다 바꿔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아마 자동으로 미반영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자, 그다음 몬스타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국 기업이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반영이면 반영, 미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미반영으로 다시 미반영으로 바꿔놓을게요. 사용자는 당연히 사용을 해놓고 화인물산도 이런 식으로 다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반영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재민상사도 여기다가 또 미반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림물산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으로 해놓겠고 인천세관도 반영이 상관없지만 미반영이라기 때문에 미반영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거래처상에서는 요거만큼은 안 하겠습니다. 기본 등록사항만 우리가 들어가요. 실무에서는 우리가 거래 등록사항하고 우리가 추가 등록사항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담당자서부터. 하지만 우리는 기본 등록사항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일반 거래처는 이런 의미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금융거래처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탁 들어가게 되면 두 개가 떠요. 뭐 튼튼 카드사부터 이상한 거 두 개 떠요. 이 두 개 나온 거 있으면 무조건 앱 찍고 F5번 삭제, 아니면 이 삭제 키를 쓰면 되겠죠. 찍고 삭제, 찍고 삭제 하고 다 벼놓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1서부터 국민은행 거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요걸 그대로 가셔서 금융거래처 등록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거래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요. 요 한도액을 비고란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금융거래처에서는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국민은행의 당좌예금, 국민카드, BC카드사 이렇게 써있죠. 뭐 영문으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번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요건 결제금액이죠. 그 통장, 국민은행, 요거는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거래처 등록하실 때 마찬가지로 국민은행에 짝대기 긋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을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그랬죠. 번호 여기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코드에서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 써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죠? 보통예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이 자리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계절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벼놓고 가세요. 엔터 쳐놓고, 당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다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단 당자 한도액은 1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1억을 여러분들이 직접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이렇게 해서 사용 들어가시면 되죠. 엔터. 자, 국민카드는 우리가 여기에서 결제계좌 카드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법인이면 법인, 신용카드는 여기 써 있죠. 우리는 다 법인을 배울 거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용 신용카드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여기는 법인화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법인카드라고 그랬잖아요. 법인. 그죠? 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 들어가시고 국민은행 보통 들어가시고 사용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카드사는요,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 앞서서 갔죠? 가맹점 번호죠? 이거는 매출카드랑 마찬가지고, 카드는 내가 쓰는 카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은행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커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조회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안 나왔으면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조회키가 이것이, 아니면 그 커서가 다음 커서로 마우스로 찍어주면 이것이 저장키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등록과 금융거래처 등록을 우리가 마쳐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캡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캡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등록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부문, 장소죠. 부서죠. 부서별 관리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은 서화전자의 프로젝트 현황이다. 프로젝트 등록 메뉴를 적절하게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K1, 1, K1, 2 해서 창립기념일 할인 행사, 썸머 할인 행사, 그 다음에 진행, 제조, 직접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하는 방법에 우리가 요거 입력하는 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행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셔서 보는 것보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등록이에요. 요 품목군 등록과 품목과 창고는요, 물류 생산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거고, 프로젝트 등록은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겁니다. 이렇게 K1 해서
창립기념행사 진행해서 눌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조하고 직접 이렇게 입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셔서 했고, 그 다음에 K2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서 선물 할인 행사 진행해 놓고, 이렇게 제조 직접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꼭 항상 여기 찍고 아니면 조회 한번 누르시던가 이렇게 해야지만 저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일괄적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는 한 번 더 사업장의 부문과 부서별로 관리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들 항상 이 뭘 등록하면 요 앞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고 내가 앞부분 안 했던 거는 이제 천천히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나왔어요. 회계 연결 계정 과목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계 연결 계정 과목 거기 보시면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에 회계 연결 계정 과목 있죠?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회계 연결 계정 과목 여기 들어가 있죠. 요 관리 내역 등록 관련 내용은 나중에 또 이것도 물류생산 쪽에서 하시는 거고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찾았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쳐줘도 됩니다. 회계 이렇게 두 글자만 쳐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를 내가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여기가 메모장이 없습니다. 프로서 하는 데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자꾸 보시라는 겁니다. 메뉴판을. 자, 그래서 회계 연결 계정 과목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회계과면 회계과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 상관없이 뭐 영업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뭐 아무거나 여세요. 이렇게 여는 것보다도 그냥 옵션 하지 말고 초기 설정해서 여러분들 전체를 다 찍어주세요. 전체를 다 찍어서 적용을 해주시면 전체 회계, 인사, 물류, 생산, 구매, 자재, 여러 가지 무역, 뭐 외주 다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회계 연결 계정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얘 누르시면 모든 게 어떤 계정 과목에 들어가 있어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자, 됐습니까? domestic이라는 건 국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재, 생산관리도 마찬가지로 아무 회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인사관리다, 인사관리도 요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한 번에 초기 설정을 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뭐 전표 코드 요거만 해주라 이런 것보다도 전표 다 들어가셔서 회계와 연결할 수 있게끔 영업자재, 생산인사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모두를 전체를 다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고요. 관리 내역 등록입니다. 이 관리 내역 등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관리 내역 등록은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관리 내역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리 내역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내역 등록은 회계 관리 내역 등록입니다. 회계의 기초임 분계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연결하고 전표 입력 시 관리 항목을 등록하면 분계에 따른 재장부와 재무제표 외에도 관리 항목별 원장과 관리 내역 현황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회계의 기초
기초인 분계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연결하고 그 관리 항목에 대해서 전표인 역시 관리 항목을 등록하면 분계에 따른 재장부와 재무제표 외에 관리 항목별 원장과 관리 내역 현황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자, 우리가 전화번호를 3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3개를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3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 책을 보시게 되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 관리 내역 있죠? 보시겠습니다. 요 관리 내역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관리 내역에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 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관리 내역에 우리 이제 회계과 들어갈 거죠? 회계과 들어가셔서 보겠습니다. 관리 내역 등록에. 자, 회계과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맨 밑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 L3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면 여기 관리 항목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L3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전화 항목별이 전화번호죠. 전화번호고 우리가 날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화번호, 영문이네. 전화번호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하고, 오늘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항상 1월 1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L3이 생겨요. 그래서 관리 항목을 입력할 때는 이 관리 항목 등록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L3 찍고 오른쪽에 찍고 우리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같이 좀 봐야 돼서 조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요걸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거는 여러분들 좀 늦어서 제가 좀 복사를 해서 들어갈게요. 여기서 01번하고 관리 항목은 컨트롤 V로 붙여서 사용자 사용 이렇게 적겠습니다. 또 02번 적고요. 편리상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복사해 놓고 사용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전화가, 이번엔 세 번째 전화가, 이번에 070-700-1134 돼 있죠? 컨트롤해서 복사해서 여러분들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에 이렇게 우리가 관리 항목 들어갈 때, 통신비 들어갈 때 요거 하나하나씩을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계를 세목까지 같이 해서 세분하게 해주는 것이 ERP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치 업무용 수용차 같은 것도 내가 만약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관리 항목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셨고요. 자, 그래서 관리 내역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는 겁니다. 마감 및 연도 2월은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해당도 안 했지만 실무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마감을 연으로 할 것인지 월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항상 이거는 우리가 마감 표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와도 좋으니까 이건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결산이 끝나서 다음 해로 데이터를 이월할 때, 그 우리가 여기서 마감을 해버리면 우리가 결산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감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이 끝나서 다음 해로 데이터를 이월할 때 사용하며 회계기간 중이라도 월 결산을 한다면 6월까지 끝낸다면 6월에서 7월 넘길 때 요거를 마감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산 월까지 더 이상 입력할 수 없도록 우리가 나온 것이죠. 보여드리면 되는데 다시 한번 느낄게요. 결산이 여기 나와 있죠. 마감 및 연도 2월이요.
결산이 끝나서 다음해로 데이터를 이월할 때 사용하며 회계기간 중이라도 월 계산을 하였다면 결산 월까지 더 이상 입력할 수 없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면 시스템 관리의 마감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관리의 마감 데이터 관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 마감, 자재 마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감 이월을 나중에 해주는 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마감 이월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보여드리기만 할 거예요. 보여드리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8개월 2020년에서 마감해야 되겠죠. 2월 되는 건 내년 2021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거고 보기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것은 회계관리 기초정보입니다. 회계관리 기초정보 계정과목 등록입니다. 계정과목 등록. 자, 회계관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나셨죠. 자, 그래서 잠시 메인 화면에서 놓고 오른쪽 여기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놓고 오른쪽 눌러서 모두 닫기 하다가 뭐가 저장이 안 돼 있어? 그럼 저장 예 누르세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저장을 꼭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닫기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회계관리 여기 들어가겠죠? 회계관리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등록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과목 등록,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등록, 요거를 클릭합니다. 계정과목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준에서 제1에 뭐 쭉 나와 있죠. 요거에서 예 확인하십시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대로 우리가 요거 그대로 갈 거니까 신계정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이 나오겠죠. 자, 이 계정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찾기가 여러분들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내가 외상 매출금을 찾고 싶어. 근데 당대자산에 외상 매출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찾겠어. 자, 그러면 계정별을 딱 잡으세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아무데나 찍고 컨트롤 F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팁을 드린 거니까 여기서 다시 또 그룹별로 들어가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정별로 누르면 컨트롤 F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시 한번 컨트롤 F 눌러서 자본금을 찾고 싶다. 그러면 자본금은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33100 이 끝자리는 우리가 세목 추가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33,100번이라고 하지 않고 331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 끝자리는 세목 추가할 겁니다.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거예요. 다시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 잡아서 이렇게 다 잡아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들고 싶다. 닫기 하세요. 닫기 하시고 다시 계정 과목 저기 등록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나와요. 보기 좋게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정 과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자, 계정 과목은 시스템에 기본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핵심 ERP에서는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을 등록하여 관리 내역 현황 등을 관리 항목에 따른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정 과목을 세분화하여 세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 사례 보시면 계정 과목에 따른 다음의 관리사항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영업의 비용에
936번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고, 두 번째 영업외 비용인 937번에 수수료 비용을 계정 과목을 등록하라고 나왔죠.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씩 1번 문제부터 한번 936번을 한번 찾아보지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936번이니까 요거 번호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36번이면 여기 영어 외 비용 여기에 해당되겠네. 그렇죠. 여기에 936번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런데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계정별 찍고 컨트롤 F 쳐봐서요. 93600 이렇게 치시면 바로 또 이게 들어와져요. 여러분들이 936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만약에 331 자본금 찾는다. 그 자본금 나와요. 그러니까 세 자리만 쳐도 되고 아라비아 쳐도 되고요. 한글을 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936번이죠. 00 쳐도 되고요. 이렇게 치면은 8점 나왔죠? 자,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고쳐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고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렇죠? 혹시 몰라서 복사 한번 해놓겠습니다. 컨트롤 C 해놓고 엔터 때리니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컨트롤 V 잡아서 엔터 때리시면 나옵니다. 이 계정별 원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온 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간격을 눌러주시면 첫부터 끝까지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문제 봤을 때 여기는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없으면 그대로 여러분들 뭡니까? 일반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일반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입력 사용이라고 입력 가능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건 아무 조건이 없으면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 들어와 있죠? 그룹별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기서 고쳐도 됩니다. 여기서 고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외세매 출문도 마찬가지로 일반이 안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일반 써있어요. 일반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반이라고 여러분들 성격은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계정 구분은 일반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937번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죠? 여기 내가 좀 여기서 고쳐볼게요. 여기 안 하고,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놓고, 찍고, 수수료, 비용, 한번 복사해서 한번 놓고요. 그 다음에 엔터 때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출력명이 나왔죠? 여기다가 보조 언어도 컨트롤 V 해놓고 엔터 치면 우리 보조 언어 같이 또 생깁니다. 여기만 간격을 찍어주면 처음부터 끝자리 있죠? 처음부터 끝자리가 이쁘게 맞춰져요. 그러면 끝자리가 딱 첫자부터 끝자까지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으로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입력 가능이라고 놓고 엔터 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정별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교육용이라 그룹별에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되어 있나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련된, 판매 관련된 접대비 계정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세목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접대비를 찾아 판매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죠.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우리가 접대비 찾으셔야 되겠죠? 접대비 어디 있나요? 쭉 찾아보니까 어렵네, 찾기가. 그렇죠? 자, 그 접대비가 쭉 내려서 여기 있네요. 813번. 자, 접대비에서 여러분들 먼저 세목 추가라는 걸 해놓은 거야. 세목 추가. 접대비 찍고 세목 추가하면 이렇게 313번에 01 나오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접대비 식대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일게요. 엔터 때리면 또 나오죠? 다 나왔죠? 엔터. 자, 이래 놓고 자동 설정됐고 입력 가능이라고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여기서는 출력 가능해서 끝자가 좀 맞췄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안 맞춰도 되고 맞춰도 되니까
간격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저는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안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누르고 우리 세목 추가가 안 돼요. 또 본 803번 요 81300에 접대비 놓고 세목 추가를 눌러서 확인 누르면 두 번째가 나오겠죠. 두 번째 거는 뭘로 가겠습니까? 접대비의 선물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엔터 내리시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 가능돼 있죠. 이런 식으로 통제 여기 나온다 한다 그랬나 안 한다 그랬나 우리가 통제하는 거 없죠. 그대로 넘어가시고 세 번째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접대비 찍고 다시 또 해목 추가 확인하셔서 여기다가 계정 과목에다가 컨트롤 V 엔터 해놓고 다 가능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대비 또 놓고 세목 추가해 놓고 자,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보시면 접대비에 기타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기타 이렇게 올라가서 자, 확인하시고 접대비 기타 이렇게 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목 추가가 세밀하게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봤었을 때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다 뭐 칙대 선물비 이런 게 없더라 그러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세목 추가로서 뭐 다 기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대, 선물비, 경서비가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다 기타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든지.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통신비에 관련된 거죠. 우리 아까 통신비, 우리 관리 항목 들어간 거 있었죠? 요거를 우리가 한번 통신비에 관리비에 재적용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수수료비용 했고요. 접대비 세목 추가 다 끝났습니다. 관리 항목에 들어가서 우리 통신비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 관리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야. 차변 필수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통신비 우리가 바로 통신비 밑에 있죠.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 여기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여기다 놓고 F2번 누르면 우리가 아까 L3이라고 쓴 거 있었죠. L3 요거를 찍어주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이거는 무조건 차변이 필수로 왜? 비용이니까 그래서 필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우리가 차변도 갈 수 있고 대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차변 대변도 선택하는 것이고 차변 필수 이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전화번호 쓴 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관리 항목에 분계할 때 이 관리 항목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갔었습니다.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을 우리가 해 나가신 거고 두 번째 자 회계 초기 2월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회계 초기 2월 등록은 재무제표와 정기, 당기의 비교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해연도 중에 개업한 경우가 아닌 계속 기업인 당기 자료는 내년도로 2월시킬 수 있으나 전기의 자료는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기 2월 관리에 입력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러분들이 다른 ERP 말고 iPlus나 iPlus 배울 때는 재무상태표 따로 기입하고 거래처 초기 2월을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ERP에서는 재무상태표와 거래처 초기 2월을 우리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계속 기업의 정기분의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입력 후 관련 거래처별 내역을 동시에 입력한다. 이때 화면 하단에 거래처별 내역을 입력하면 상단에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짓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를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입력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할게요. 현금서부터 요 대손 충당금까지 여기까지 합계가 당좌 자산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요거는 빼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550 플러스 그 다음에 당좌예금 1260만원 플러스 1880만원 플러스 2500만원 마이너스 25만원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러면 플러스 1600만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차감적 평가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만원 해줘서 당좌 자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 좋게 4 더하기 5 더하기 1 하면 밑에 10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회계 처리는 먼저 합계가 먼저 나와요. 합계가 먼저 나오고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재고자산은 암산이 될 것 같습니다. 3,700만 원이에요. 제품이 얼마 나왔고요? 2천만 원. 원재료가 1,700만 원. 두 개 더하니까 우리가 3,700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당좌 자산에서 재고 자산이 이것이 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7,749만 원 플러스 3,7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우리가 1억 1,149만 원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 더한 것이 유동 자산이에요. 항상 이렇게 표를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투자자산은 없고요. 유형자산의 비품, 그 다음에 감가상 누계액은 빼주는 거야. 요거 두 개, 요거 비품에서 감가상 누계액을 빼준 게 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3,500만 원에서 1,887만 원을 빼준 게 1,613만 원이 된 거고 차량 운반구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서 이것이 1,47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줘서 요 두 개 더한 게 요것이 3,083만 원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품이 212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이 되는 거고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대손충당금은 109번으로 들어가는 거고 받으러움이 110번이면 대손충당금은 111번 거. 항상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다음 전번호로 그 뒷번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른쪽에 유동부채 이렇게 나와 있죠.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나왔고 그 다음에 자본에는 자본금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따가 미처분 이익여금은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미처분 이익여금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상에서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미처분 이익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인데 우리가 이론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실기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따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뭘로 처리해준다? 요것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4,232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정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ERP에서는요 보고식, 차변 대변이 나눠지지 않고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 현황을 보는데 여기서 주된 것은 뭐냐? 여러분들 당좌예금 있죠? 당좌예금이면 이 당좌예금에 내역서가 있어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의 내역서가 있습니다. 또한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내역서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외상매입금도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1,300에 요거 1,300만 원이 1,200이죠? 우리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이것이 2,500에 대한 누구한테 얼마를 세분하게 적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래처결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외상매입금 2,300이 있죠? 2,300의 내역서가 어디 되겠습니까? 동양전자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경인산업에 1,300만 원 합쳐서 2,300만 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러움을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래처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음번호 요 020이라고 나온 거 있죠. 요 020이 은행코드 번호고 그 다음에 2019-1231은 우리가 어음이 시작하는 번호고요. 맨 끝자리 9자리는 요것은 뭡니까? 어음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자리와 그 다음에 8자리, 세 자리, 8자리, 9자리.
그래서 수모자로 되어 있는 것이 전자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글로 써 있으면 종이어음, 약속어음이 되는 거고요. 전자어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만기일이 2020년 7월 31일이 됐네요. 시작일은 2019년 12월 31일이고요. 자, 그래서 발행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용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시작일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좀 반대로 돼 있어요. 항상 우리 어음용지가. 그래서 발행일은 오른쪽에 있고 만기일이 왼쪽에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에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수가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때는 자수와 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배서인이 있으면 타수, 배서인이 없으면 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하는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앞부분에서 12강, 13강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했어요. 이걸 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들어온 것이 우리가 시스템 관리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 보시게 되면 보시면 우리가 시약 들어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디 들어갔습니까? 시스템 관리의 초기월에 회계 초기월 등록이라고 그랬죠? 그 시스템 관리의 초기월에 회계 초기월 등록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우리가 들어온 것이 여기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다 있어요. 우리는 600번, 700번은 하지 않겠지요. 자,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셔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그대로 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자, 현금서부터 들어갈게요. 현금 여기서부터 현금을 이렇게 칩니다. 두 글자로 현금을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쳐서 밑에 코드에서 들어가는데 현금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없이 금액은 얼마? 500, 500 플러스 치게 되면 03개가 붙어요. 이렇게 엔터 해서 넘어가는데 흰색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ESC 한번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자 두 글자만 쳐주세요. 당자 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는 당자 예금은 여러분들 책을 거기 프린트 교재 보시게 되면 당자는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F2번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당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1260만 12600 플러스 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필요한 거 치시면 됩니다. 하고 ESC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보통예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880만원이죠. 자, 여기다 보통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자, 보통예금 쳐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요거 내역서 또 있죠? 아까 보통예금도 당자예금 동일하게 더블 클릭하셔서 국민보통 더블 클릭하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국민보통은 1880만원. 그리고 188, 800 플러스 엔터 때려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 빠져나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상매출금 잘 보세요. 외상 두 글자만 쳐서 외상매출금 선택 해놓고 외상매출금도 아까 내역서가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화인물산 더블 클릭해서 화인 치세요. 화인 이렇게 화인물산 들어가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300만원 이렇게 쳐서 여기 오른쪽에 내역서가 나와 있죠. 필요한 것들은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F2번 눌러서 어디입니까? 재민상사 그리고 금액은 얼마? 1200만원 이렇게 쳐서 끝나서 ESC
ESC 넘기시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2,50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들어가겠습니까? 대손충당금 들어간다 그랬죠?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은 위에가 외상매출은 108번 아닙니까? 그렇죠. 108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9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터. 자, 그래 놓고 대손충당금은 우리 코드 없이 금액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화면을 보자면 봐야 되니까 외상매출은 25만원이네요. 25만원 250 플러스 하시면은 이렇게 됐죠. ESC 빠져나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빠져주는 거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받으러움이죠. 받을 두 글자 치시고 받으러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받으러움은 아까 또 동양전자가 있었네요. 더블 클릭해서 동양전자 확인하시고 금액은 얼마 있었습니까? 동양전자에서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적겠죠. 100 플러스 치면 되죠. 여기다가 어음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으러움에 아니구나. 여기는 저기구나. 조회드릴게요. 잘못 쳤습니다. 자, 받으러움 들어가셔서 여기를 보시면 F5번 삭제. 자, 이렇게 잘못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지금 노란 그릇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치면 안 되잖아요. 조회 눌러서 F5번 삭제를 시키세요.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칠게요. 받을 이렇게 치댈게요. 받으러움 이래 놓고 잘못 칠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회 눌러서 다시 올려놓고 F5번 삭제시키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뭡니까? 경인산업이죠. 경인산업 제가 아까 잘못 봤죠. 경인산업의 금액은 얼마? 우리가 합쳐서 1,600만원이네요. 1,616 플러스 엔터 때리셔서 여러분들 우리 요거 지금 우리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하는 거죠. 지금 요거 갖고. 그렇죠? 요 받으러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 번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음 번호.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내가 복사해서 붙일게요. 그래서 아까 00이 다 친 거야. 020 앞에 치고 2019 다 이렇게 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020 쳤죠? 그 다음에 2019 그리고 020 2019 1231 여기까지가 2019년 12월 30일이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자리가 된 거고요. 만기 날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직접 치시는 겁니다. 이거 보관이기 때문에 2020년 그 다음에 항상 짝수로 쳐줘야 돼요. 7월 31일이니까 0731 이렇게 적으시고 발행일은 2019 그 다음에 1231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어음의 종류에서는 여기에서는 전자가 됐고 수금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배서인이 없죠. 그러면 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급 장소는 여러분들 뭐 써있으면 쓰고 안 써있으면 안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금산도 필요 없고요. 엔터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으러움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받으러움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대손충당금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죠. 자, 대손충당금 이번에는 받으러움이 110번이니까 111번을 선택하는 그 다음 번호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만원 이렇게 쳐서 ESC 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790만원 나왔죠. 우리가 당좌 자산이 이렇게 7,790만원에 41만원 빼줘봐요. 그래서 7,749만원 나왔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또 뭐 들어가겠습니까? 제품 들어가겠죠. 제품 들어가셔서 우리가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품 2천만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ESC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 149번 거 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자,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700만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 ESC 빠져나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춰서 우리가 요거에서 요거 빼준 게 요거니까 우리가 당좌 자산이 1억 1,449만원이 맞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 유형자산 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정 과목을 치는 거지 항목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치는 게 아닙니다. 비품을 칩니다. 비품 치셔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3,035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가시고 비품 밑에 감가가 있죠. 감가상각누계액이 210, 비품이 212번 아닙니까? 그럼 213번을 저장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과 감가상각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엔터.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1,887만원 18870 플러스 엔터 때리시면 대변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차변 거니까. ESC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부, 원래는 차량 운반부가 먼저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이런 순서 나중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일부러 바꿨어요. 차량 운반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600만원 치시고요. 엔터. ESC 빠져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 감가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상매출 208번 아닙니까? 그럼 209번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금액은 얼마? 여러분들 1,47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ESC 빠져나가시면 1,470만원이 아니네. 여러분들 보시니까 2,130만원이네. 2,130만원 잘 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잘못 보시면 안 돼요. ESC 빠져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근데 부채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고식이니까 무조건 한 줄로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외상매입금 들어갑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상매입금도 아까 거래처가 두 개가 있었었죠.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동양전자 금액은 얼마? 여러분들 1,000만원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경인전자죠. 이렇게 치고요. 금액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고 ESC 빠져나가시면 이렇게 합계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단기 차입금 들어가야 되겠죠. 단기 치니까 단기 차입금 있죠. 선택하셔서 금액 엔터. 단기 차입금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3,000만원 30 플러스 콤마들을 치는데 플러스 치면 공이 3개가 붙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시고 ESC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 들어가겠네요. 자본금 들어가셔서 금액은 우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 5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미처분이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려고 그랬죠. 여기가 아니네. 자, ESC 빠져나가시고 여기다가 2월 미처분 쓰지 마시고 2월 이익잉여금 얼마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는 얼마? 4,232만원 요거 땅 치고 나서 ESC 빠져나오시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제로, 잔액이 제로가 돼야지만 재무상태표가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재무상태표가 끝났으니까 손익계단서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손익계단서로 바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손익계단서 들어가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품 엔터 내려서 제품 매출인데 우리는 국내 제품 매출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외는 안 하기 때문에 40401로 들어갈게요. 확인하셔서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3억 이렇게 들어가겠죠. 엔터 치시도 ESC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죠. 제품 두 글자만 치시고 매출원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엔터 치시면 금액이 얼마 나왔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매출원가 금액이 나왔죠? 이 매출원가가 금액이 나온 것은 요 금액은 우리가 매출원가 요거 나온 거죠. 요거 나온 것은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말 제품 재고를 빼줘야지만 1억 8천에서 2천만 원 빼주니까 1억 5천 나오는 거죠. 1억 7천에서 두 개 더해서 1억 7천에서 2천만 원 빼주니까 1억 5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1구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까지가 1구분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수익이죠. 매출원가, 영업비용을 빼줘버리면 매출총이익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1구분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요것을 기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먼저 얼마를 들어갈 거냐? 매출원가에서 엔터 쳐서 금액이 나왔죠? 여기다가 1억 5천이 먼저 답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기초 재고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당기 매입액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와 똑같은 말입니다. 1억 6천.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기말 재고액이 있죠? 여기다가 2천만 원을 쳐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야 두 개 더해서 이걸 빼준다는 뜻으로 이게 1억 5천을 맞춰주는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는 이 내용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1구분 손익계산서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2구분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2구분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2구분 매출 판관비서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맨 밑에 당기순이익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말하자면 2구분 손익계산서로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직원급여죠. 직원급여 들어갔죠? 자, 여기다가 금액은 얼마? 6,800만원. 68 플러스 조금 빠르게 치겠습니다. ESC 빠져나가시고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왔어요.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 550만원.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가시고 여비교통비. 그래서 금액은 얼마? 여비교통비가 600만원. 그래서 엔터 치시고 ESC. 그 다음에 접대비. 자, 접대비인데 여기는 뭐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타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 1,600만원. 16 플러스. 자,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통신비 들어가겠죠.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560만원.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40만원. 자, 자꾸 숫자가 삥삥 소리가 나서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찍고 ESC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저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금과 공가 23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셔서 다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 들어가셔서 얼마? 9,340 플러스 엔터 ESC. 지겹죠? 그 다음에 또 보험료 또 들어갈게요. 보험료. 자, 보험료 800번대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 470만원. 자, 이렇게 놓고 찍고 ESC 빠져나갈게요. 그 다음에 또 소모품비. 자, 금액은 소모품비가 350만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고 ESC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자, 금액은 광고선전비 금액은 300만원. 그렇죠? 이렇게 놓고 ESC,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쳐서서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16만원 이렇게 해서 분계가 이루어졌네요. 자, 이렇게 놓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마지막 법인세 비용이 있죠? 법인세 등 우리가 법인세 비용 똑같아요. 법인세 등입니다. 법인세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금액이 법인세 등이 얼마 나왔습니까? 2,350만원. 이렇게 쳐줌으로써 우리가 금액이 딱 맞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춰줘서 끝낸 겁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원가명세가 500번대 원가입니다. 이것도 제조원가명세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따로 좀 더 할게요. 원재료비, 원재 쳐서서 치게 되면 이것도 아까 제품 매출원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원가명세돼 있죠? 제조원가명세 보시면 요 금액이 나온 것은 기초 플러스 당기 마이너스 기말이에요. 두 개 더해서 요거 빼준 거야. 그래서 요게 1억이잖아요. 1억에서 1,700만원 빼주니까 8,300이죠? 요걸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얼마를 적어줘야 되겠죠? 8,300만원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초재료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가 8,80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있죠? 요 커서에다가 1,70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임금 들어가겠습니다. 임금 들어가셔서 자, 금액은 여기에서는 임금은 4,800만원 이렇게 들어가셨죠? 찍고 바로 또 ESC 여기 찍어도 됩니다. 마우스로. 그 다음에 또 복리후생비. 여기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제조원가지요.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통신비죠. 통신비, 아이고, 놓쳤네. 통신비. 자, 통신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360만원. 이렇게 줬죠.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가스 수도료. 우리 수도강렬비는 어디에서만, 본사에서만 쓰지만 공장에서는 수도강렬비 쓰지 않고 가스 수도료와 전력비를 따로 쓰죠. 그래서 130만원. 이렇게 치고, 또 마찬가지로 전력비 이렇게 치셔서, 자, 전력비 치셔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력비 쓰셔서 150만원. 이렇게 치셔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조 원가입니다. 다 비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선비 치셔서 500번대입니다. 500 이렇게 원가 명세서기 때문에 여기는 160만원 이렇게 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금액은 소모품비는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단기총 제조비용에서 그 다음에 다 들어간 것은 다 했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 우리가 입력해서 1억 6천만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끝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들을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 거래 입력,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을 관리 항목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마쳐드리겠습니다.